68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5억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2015년에 샀습니다. 2026년에 팔았습니다. 11년 사이에 차익은 68억 원. 그런데 세금은 5억 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탈세도 아닙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정책이 더해집니다. 다음 달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 폐지. 이건 단순한 세금 조정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세금 체계 전체가 바뀌는 신호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삶과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자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이 있습니다. 그 차익에서 80%를 뺀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이 지점입니다. 현행 제도를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전액 면제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세금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제도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162제곱미터입니다. 49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6월 거래 가격 약 20억 8,500만 원, 2026년 1월 거래 가격 약 89억 원, 11년 사이 약 68억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약 22억 원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거주한 조건이라면 장특공제를 최대로 받아 실제 납부 세금은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22억 원이 5억 원이 됩니다. 차이가 17억 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수십억 원 차익에 세금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지점이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핵심 논리는 세제 역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차익도 큽니다. 차익이 클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공제율은 모두에게 8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10억 원 차익의 80%는 8억 원, 68억 원 차익의 80%는 54억 원. 공제율이 같아도 실제 혜택 금액은 고가주택일수록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제도가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논쟁도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로소득 약 42억 5천만 원을 올렸다면 세금은 약 12억 원입니다. 세율로 보면 약 30%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은 약 7% 수준입니다. 근로소득 세금이 부동산 소득 세금보다 약 4배에서 5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1월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투자나 투기 목적이라면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입니다. 둘째,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차익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차익에서 80%를 빼고 남은 20%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세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 일정 금액만 빼줍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3년 이상 거주자 기준 1인당 세금 감면 한도 2억 원. 아무리 차익이 크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억 원입니다. 다시 압구정 아파트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제도라면 세금 약 5억 원,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세금은 약 2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차이가 약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주택 양도세가 수십억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정책이 시행됩니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장특공제 폐지 논의와 양도세 중과 시행이 거의 같은 시기에 겹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두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문가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미리 집을 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세금을 올렸는데 거래가 줄어드는 역설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교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려면 보유 단계에서 낸 세금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제도를 바꿀 때 정밀한 설계 없이 단순 폐지만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둘러싼 논쟁은 세금 제도 하나를 넘어 부동산 정책 전체와 연결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장기 보유 공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논의는 세금 하나를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차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거래세는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지금 논의는 양도세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정책은 항상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세금을 낮추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입니다.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래 위축이었습니다. 이후 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반복입니다. 올리면 거래 위축, 낮추면 가격 상승. 그래서입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특공제 폐지 논의에서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 과세 형평성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집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차익, 이 두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이 지금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가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이 어느 수준인지를 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생긴 소득을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반대편 논리도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고가주택 보유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20년 이상 산 평범한 1주택 보유자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팔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상황이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주택연금이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고령자의 경우 이 세금 변화가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시 세밀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주택 가격,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결합해야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논쟁의 본질은 세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뉴스는 세금 법안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금 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국회에서는 장특공제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시가격도 상향 조정 추세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양도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들은 이 점을 주목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집주인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팔기도 부담, 가지고 있기도 부담. 이 상황에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가 줄면 시장 가격 발견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시장 예측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단순히 세금 인상 소식으로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둘러 처분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버티기로 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시장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심의와 논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 논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줄이는 방향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고령 1주택 보유자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